자, 다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몇 월 며칠이죠? 3월 3일 월요일. 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계약 전날이요. 개학 전날이에요. 개학이라뇨? 입학 전날 아닌가요? 여기는 지금 다 몇 학년이에요? 중1이에요? 예비 아직 중이에요. 아닌가요? 예비. 예비 중이죠? 네. 오늘 빨간 날이라서 원래 집에서 지금까지 그죠? 내복바람에, 사복바람에, 그죠? 펑펑 놀고 있어. 탱탱탱탱 놀고 있어야 되는데 학원에 와서 심히 속상하죠? 네. 아니요. 네. 네. 슬퍼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심히 속상하죠? 네. 독립부서들 많이 왔네요. 네. 나는 죽어도 공산당이 싫어를 외치고 정렬이. 자, 오늘 3월 3일입니다. 네, 원래대로라면은 사실 오늘 여러분들 학교에 갔었어야 돼요. 맞죠? 네, 우리나라에서 등급의 대체공휴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빨간 날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월수금반을 오늘 왔어요. 학원에. 학교 가기 전에 한국반 친구들은 내일 학교를 갔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반 친구들은 사실상 깨끗한 도화지에서 선생님 교육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학교 가기 전이기 때문에 깨끗한 도화지에서 선생님 교육을 잘 듣고 내일부터 이 교육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원에서는 이주원장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줄 거예요. 대신에 교육은 시켜줄 거예요. 그 교육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025년 중등부 YS 3월 스터디 코칭. 네. 네. 어디 계속 읽어요? 네. 밑에서 읽어요? 이거 선생님인데 뭐 읽어줄 거예요? 네. 자, 2025년 3월 중등부 YS 학습 코칭을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스터디 코칭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3월 학기 개강 첫날인데 개강 첫날에 여러분들은 문법, 독해, 듣기, 수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학습 교육을 지금 받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따가 이제 교육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실천할 건지 이런 것도 쓰는 시간도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선생님이 지금 하는 교육 자료는 프린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프린트를 해서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조금 이따 늦게 들어오면 만약에 뒤에서 선생님들 나눠주신다 하더라도 앞에서 선생님 수업하는 선생님한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받아서 해당 페이지를 펴서 필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덮은 상태에서 그냥 듣기만 해도 좋아요. 자, 오늘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목차라고 했는데 대입이 뭐예요? 대학교 입학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도 아직 입학 전인데 그죠? 대입은 너무너무 먼 미래 같죠? 너무너무 먼 미래 같아요?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사실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10몇 년간 있어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만큼 예를 들어서 6학년이나 아니면 5학년이나 4학년이나 심지어는 그렇게 어렸을 때 우리 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벌써 뭐 긴 시간이었겠지만 정말 눈 깜짝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대학교를 벌써 가고 저 대학교 입학했어요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다가 저 군대 가요 라고 하는 선배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 학원에. 그런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중학교라는 트랙에 탁 올라서면 내일부터 이제 중학생이라는 기차를 타게 되면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학생 됐으니까 교육을 시켜줄 건데 오늘 교육의 내용은 3가지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교육 과정 및 평가제도 2번 시작! 변화하는 입시 2028 회의 3번 시작! 사랑하는 올바른 영어 학습 YS. 네. 자, 우리가 독해 시간도 그렇고 항상 중요한 키워드 뽑는 거 연습을 해보니까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 잘하고 있는지? 자, 1번, 1, 2, 3번도 다 제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단출해져 있는 건데 여기서 핵심만 한번 뽑아보자. 자, 1번의 핵심어가 뭘까?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 네,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 사실 중고등만 3글자만 빼는 거네. 그지? 근데 교육과정,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평가제도.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을 어떻게 평가받는지 이 2가지를 선생님이 1부에서 알려줄 거고 2부에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 전화 2028 대입, 입시 이게 중요하겠지, 그지?
1번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평가 제도를 알려줄 거고 2번에서는 대학 가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3번에서의 제일 키워드가 뭘까? YNS 무슨 학원이야? 영어 학원이지. 그럼 3번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뭘까? 영어 학습 방법이죠. 올바른 영어 학습 방법.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초등부에서 충분히 올바르게 학습을 받고 올라왔고 중등부에서도 지금 벌써 겨울방학부터 예비중반에서 편승돼서 예비중반에서 벌써 충분히 올바른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1부에서는 중고등, 2부에서는 대입, 3부에서는 영어 학습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줄 거고 선생님의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선생님의 목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내용을 안 후에 그럼 난 이제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시키는 것이 선생님의 목표예요. 알겠습니까? 네.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도 목표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학습 목표가 결국 이거죠. 이 세 가지를 이해한다는 학습 목표지만 거기서 리즈원정 선생님의 또 다른 목표는 뭐예요? 더 나아간 목표는 뭐냐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예비중, 이제는 중1이죠. 이제 중1 4개 반의 학생들이 우리 YNS의 1학년 월수금반의 모든 학생들이 이 내용을 다 듣고 그리고 완벽히 이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다 듣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 먹게끔 하는 것까지가 선생님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도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사실은 선생님의 목표보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더 중요한 거죠. 맞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인가요? 여러분들인가요? 여러분들이죠. 그치?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쳐주지만 사실상 열심히 가르쳐준 다음에 필드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걸 외워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하면서 가면 됩니다. 자, 1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생님은 우리 교육이 끝나면 막바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선배들 교육을 연달아서 할 거예요. 그 선배들은 중학교를 벌써 1년 다녔기 때문에 다 알지만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중학교 학습 생활이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랑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랑 달라지는 거. 수업 시간. 뭐 수업 시간이 5분 더 늘어나고 또요. 시간, 시험이 생기죠. 시험이 생긴다는 게 사실 제일 큰 아마 차이점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담임 선생님께서 모든 과목을 가르치시지 않아요. 이제 담임 선생님은 한 과목만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고 다른 과목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맞죠?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내 옛날에는 한 분한테만 잘 보이면 됐었는데 이제는 몇 분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잘 보이려고 학교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런 큰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중학교 2학년 표를 하나 갖고 와본 건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맞췄던 시험이 생긴다. 맞아요.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게 돼요. 어떤 평가가 있어요? 지필고사가 있어요. 지필고사가 뭐예요? 지가 무슨 지자예요? 종이 지자예요. 종이 지자예요. 그럼 지필고사는 어디다 보는 시험이에요? 종이에다 보는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지필고사라 그래요. 맞나요? 지필고사.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수행평가가 있어요. 우리 수행평가는 초등부 때 있었나요? 네. 있었죠? 네. 있었나요? 네. 어떤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과목별. 근데 과목별 그거는 수행평가가 아니라 약간 단원평가 같은 거 아니었나요?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뭐 만들어가야 되고 뭐 써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좋아요. 수행평가가 중등부 때는 강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학교를 다니면 한 학기에 중간고사 종이에다 시험 보는 중간고사 한 번, 그리고 또 기말고사 한 번, 이게 두 번의 지필고사와 플러스 중간중간 수시로 있는 수행평가까지 합해서 요 세 가지를 합해서 한 학기에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1학년은 원래 재작년까지는 1학년 내내 1년 내내 시험이 없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자유학년제라고 했었는데 자유학년제가 뭐로 바뀌었냐면 자유학기제로. 자유학기제로 바뀌었어요. 한 학기만 시험 없이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활동이 더 많이 들어가는 학기를 한 학기 1년에 한 학기씩만 하겠다. 그래서 1학년 때 1학년 아마도 1학년 1학기 때는 시험이 없고 진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할 거고 1학년 2학기 때는 시험이 다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학교는 1학년 1학기 때도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최소 우리는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2학년은 1년 내내 시험을 다 봐요. 그리고 3학년도 원래 1년 내내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자유학 기제라 그랬죠. 그럼 1학년 때 1학기 때는 시험 안 보잖아요. 2학기 때 보죠. 3학년 때 한 학기는 시험 안 보는 시험 안 보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여러분들 자기의 어떤 흥미와 적성과 이런 거에 맞춰서 진로를 탐색하고 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은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하러 어디로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마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때 하게 될 거고 요 두 학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시험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네.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러한 시험들이 이제 이런 시험을 과목마다 언제 어떻게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도 과목별로 어떤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벌써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학교 다 결정 났잖아요? 그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벌써 누구는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의 엄마는 아빠는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엄마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거기에 학사 일정이 다 나와 있고 3월 4일부터 12월 며칠까지 중에서 여러분들 학교 언제가 재량 휴업일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언제 보고 수행평가는 무슨 과목은 어떻게 보고 이런 거 다 올라와 있어요. 어디에 올라와 있다? 어디 올라와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알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수도 있다. 자, 이러한 어떤 시험들을 이제 보게 될 건데 선생님이 뭐 다른 과목들은 여기서 다 말할 필요는 없고 영어 과목에 한해서만 지금 이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중학교에 가면 영어 학교 시험 문제들이에요. 자, 일단은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어휘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영풀이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선배들이 쉽지 않아 해요. 어려워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밑줄 친 어휘들에 대한 영영풀이를 써주고 이게 지금 맞는지 고르시오. 뭐뭐가 맞는지 고르시오. 또 여기 보시면 영영풀이가 맞는 것이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어때요? 되게 쉬워 보여요? 되게 쉬워 보여요? 되게 쉬워 보이는 사람 너무 좋고 그리고 아니라는 사람은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여기 옆에 보세요. 3번 같은 경우. 다음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빈칸에 들어갈 데가 없는 곳은 되게 생각을 단순히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야 되겠죠? 이 영영풀이에 맞는 단어를 여기다가 한번 써봐야 될 거고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거고 맞죠?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어휘 문제들이 이제 학교마다 나옵니다. 자, 또 우리가 또 어려워하는 영역들 중에 하나인 문법 영역. 문법 같은 경우 뭐 밑줄 친 이 A부터 E까지 중에서 어떤 게 틀렸냐 이게 아니라 어색한 것은 총 몇 개인가? 또 이 중에서 그냥 문장을 따라다락 준 다음에 어법상 옳은 문장은 몇 개인가? 또 여기 밑줄 친 A, B, C, D 중에서 어색한 것은 모두 선생님이 다 몇 개인가 문제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른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뭐가 틀렸냐 고르는 것도 나오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몇 개인가 이게 되게 트렌드예요. 심지어는 보기에 0개도 있어요. 근데 0개가 답인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신껏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신껏 눈치 보지 말고. 여기도 보세요. 보기에는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보기에 이 설명에 따라서 맞게 적용된 것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막 이런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또 여기 보시면 우리 너네 때는 또 바뀌겠지만 우리 선배들 때는 학교 시험에 서술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은 되게 좋았겠죠.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좋았겠죠? 뭐 볼 때는 좋았겠죠. 근데 중학교는 서술형이 없는데 고등학교는 서술형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많아요. 30점까지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서술형이. 그러니까 선배들은 중학교 때 서술형 훈련을 거의 안 받다가 고등학교 가서 서술형이 빡 나오니까 거의 선배들은 30점 포기하고 들어가자 막 이런 선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되게 다행인 거예요. 우리는 서술형이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다행인데 근데 사실은 선배들이 서술형이 없었지만 여기 보세요. 자, 뭐 올바른 문장 고르시는 건 똑같은 거고 여기서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자, 우리말에 맞도록 괄호 안에 모든 단어들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네 번째에 오는 것은 이거 100번씩이에요,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이죠? 써보라는 거잖아요. 써가지고 썼을 때 네 번 제대로 똑바로 짝 쓴 다음에 네 번째 걸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심지어 여기 보세요. 11번 다음 우리말을 주어진 모든 단어를 재배열하여 영작할 때 이 중에서 옳게 써진 문장이 몇 개인가?
심각하죠? 그죠? A, B, C, D, E, F 6문장이에요. 그 6문장을 배열해서 영작할 때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를 쓰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요? 6개 써보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우리가 서술형이 생긴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죠? 네, 이런 이제 영어 문제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또 방금 선생님이 어휘 얘기했고 문법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방금 요거는 이제 뭐냐면 본문이죠. 본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교과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학교마다 또 다르겠지만 학교에서 추가 지문을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안 주는 학교가 적어요. 주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글을 또 줘요. 얘들아 범위는 여기 교과서 뭐 2과랑 아니면 3과랑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 몇 개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주세요. 그럼 그런 범위에서 이제 내용 문제를 내는 게 본문 문제인데 내용 문제 보시면 본문을 다 바꿔놔요 선생님들이. 교과서랑 좀 달라요 뭔가 어딘가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교과서를 따따따따 외운 애들은 큰일 나요. 교과서가 조금씩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단어 같은 것들은 거의 많이 바뀌어 있고요. 심각한 경우는 선생님들이 새로운 문장을 막 써서 넣으시기도 해요 중간에. 우리는 교과서나 아니면은 그 범위로 주신 프린트의 지문을 그래도 우리는 당연히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숙지를 하고 시험에 들어가서는 내가 그런 지문들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천천히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아마 시험 볼 때 그걸 알고 여기 바뀌었네? 여기 단어 이렇게 바뀌었네? 요거 문장 없었는데 이런 거 들어갔네? 그런 것까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풀어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따라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귀인중이나 평촌중이나 점괘중 같은 경우는 영어 원서를 같이 범위로 내줘요. 귀인중, 평촌중, 점괘중 손 들어보세요. 축하합니다. 내리세요. 네. 인상을 딱 쓰네요. 선생님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학교들은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매년 더 주는 추세예요. 트렌드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줘요. 주는 게 아니지. 사라 그러지. 사서 이거 몇 쪽부터 몇 쪽까지가 범위야 이렇게. 영어. 이분이들이 영어책 많이 읽잖아요. 영어책 많이 읽었죠? 그죠? 영어책 많이 읽었죠? 네라고 하세요 그냥. 네. 그죠? 많이 읽었죠? 네. 그 정도면 껌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문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다 읽을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것들이 문학작품들 주제. 방금 전에 이쪽에서 어떤 친구가 다 시간이 이겼어요. 맞아요. 그게 관건이에요. 내신 시험 볼 때는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배들은 선생님 저 시간이 너무 다 하는 건데요.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페이지에 네 문제 못 풀었어요. 이러는 선배들도 있어요. 앞에는 다 엄청 잘 풀었는데 뒤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대. 찍어야지 그러는데 찍을 수도 없어요. 시간 땡 되면 선생님들이 칼같이 걷어가시고 그때 붙들고 있거나 막 지금처럼 애기들처럼 안 돼요 조금만요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시험지 찢어져요.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 것도 중학교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제 중학교의 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다시피 우리가 내신 시험이 되기 한 3주 또는 4주 전부터 내신반으로 다시 편성이 돼서 훈련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이런 거 어떻게 나 맨땅에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학원에서 다 훈련시켜 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온다는 전제하에.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을 다 보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다 이렇게 분석하세요. 분석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학교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얘들아 난이도는 선생님이 평가하건데 난이도는 이렇게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문제의 특징은 이런 거였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원 출신의 어느 중학교는 이번에 평균이 얼마큼이고 니네들이 이런 문제를 주로 많이 틀렸지?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훈련하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다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각 학교마다 중학교에서 점수들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한번 살펴봤더니 이거는 뭐 재작년 거긴 하지만 그냥 작년 거를 본다 하더라도 뭐 3학년 것만 갖고 왔지만 2학년, 3학년 다 비슷비슷해요. 선생님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귀인중 같은 경우에 국영수사과만 갖고 왔는데 국영수사과의 평균이 85, 82, 81, 82, 80이에요. 비교적 높죠? 이건 지금 어떤 점수가 합쳐진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한 학기 성적표는 뭐뭐뭐를 갖고 나온다 그랬죠? 지필고사, 중간고사, 지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렇게 세 개가 합산된 점수가 나온다 그랬죠?
네. 요거는 기억합시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학기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지필고사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나머지 몇 %예요? 40%는 뭘까요? 수행평가. 그렇죠. 이게 기본 퍼센티지예요. 이게 기본인데 학교마다 우리는 수행평가 비율을 더 높일 거야. 그러면 수행이 50%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알기로는 수행평가는 최소 40%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간고사 100점 맞고 기말고사 100점 맞아도 그 사람 몇 점이에요? 일단 지금까지 몇 점이에요? 200점. 그거를 이제 환산해야죠. 100점.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 몇 점 확보해요? 60점 확보죠. 60점 확보해요. 나머지 40점 수행평가 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언니 오빠들은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수행평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수행평가에서 막 뭐 써서 내야 되는데 그거 쓰는 거 막 다 실수해가지고 막 점수 막 깎이고 그다음에 뭐 듣기평가 수행평가를 하는데 듣기평가 대충 풀어갖고 점수 다 깎이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되게 땡큐한 학교는 또 뭐 있냐면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학습지 있죠. 학습지도 여러분들 잘 모아놔야 돼요. 학습지를 막 버리면 안 돼요. 학습지를 잘 모아놨다가 1학기 끝날 때쯤에서 선생님께서 자 내일 학습지 검사할 거야. 학습지 검사해서 점수 넣을 거야. 그럼 그 학교는 되게 땡큐한 학교예요. 그럼 시험 대신 그걸 또 넣어주는 거니까요. 근데 학습지를 선생님이 아마도 나눠주신 선생님들이 사인이나 도장이나 이런 걸 해서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수를 세어봤을 때 만약에 어떤 친구가 학습지가 모자란다 그럼 그 친구가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행평가 40점인데 40점을 잘 못 챙기면 이 사람은 중간고사 100점 맞고 기말고사 100점 맞아도 점수가 80점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격상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성향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굉장히 창의력이 좋고 활발하고 뭐 적극적이고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조금 조용하고 좀 소심하고 좀 소극적이고 뭐 이런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중학교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어떤 소양을 기본 갖고 있어야 되냐 꼼꼼한 거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꼼꼼한 거는 누가 해줄 수 없는 거라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꼼꼼함이라는 성격이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될 거예요. 이거는 수행평가를 잘 챙겨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험에서도 이제 보세요. 시험에서도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막 나와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 평소에 열심히 잘하고 발표도 너무 잘했는데 시험 보면 막 80몇 점을 5개, 6개 막 이렇게 틀려와서 다 보면 선생님 저 이거 알았는데 잘못 체크했어요. 선생님 저 이거 S 안 써서 틀린 거예요. 이런 식이. 근데 그런 거 다 결국은 점수예요. 점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평균이 80점이 넘었는데 자, A, B, C, D라고 돼 있어요. A, B, C, D가 뭐예요? A가 제일 등급. 높은 거 등급이죠. 맞아요. 자, 이렇게 A, B, C, D 기준이 뭘까요? 몇 점이 이상이 되면 A를 받을까요? 49점. 몇 점? 90점. 90점부터가 A예요. 이 90점이라는 점수는 다시 말하지만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 합산해서 90점이 넘으면은 A 등급을 받아요. 10점씩 깎이는 거예요. 80점 넘으면 B, 70점 C, 60점 이상이면 D, 59점부터 그 아래는 E, A, B, C, D, E. 이거는 딱 몇 점 이상만 받으면은 A, B, C, D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따라하세요? 절대평가. 절대평가. 중학교는 절대평가예요. 중학교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90점만 넘으면 A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90점으로 A를 받았는지 100점으로 A를 받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만 알겠죠? 여러분의 성적표는 알겠죠? 하지만 그냥 저 A예요 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이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A 등급이 많아요? 적어요? 49%, 46%, 50%, 46%면은 A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한 학년 전체 중에 50%가 A인데요? 그거예요. 50%가 A예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우리 전교생의 너네들 중1 1학년 전교 중에서 반이 A를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목표를 난 A만 받아야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90점으로 A 받아도 물론 A고 100점으로 받아도 A라서 이건 그렇긴 하지만 선생님이 좀 이따 얘기해줄 엄청난 무시무시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끄떡끄떡 하겠어요. 그죠? 그럴 것 같죠 왠지? 이야기의 흐름상 그럴 것 같죠? 자 보세요. 이거 시간 없으니까 막 지나갈게요.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평촌중 3학년도 A 보세요. 47, 40, 58, 58? 영어는 58%가 A를 받았어. 90점 이상이야. 시험도 좀 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촌중 3학년 선배들이 워낙 그때 공부를 많이 잘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등등등 그지? 그리고 수학 36, 과학은 43%가 90점 이상을 받은 거예요. 범계중학교 3학년 국어 50%, 42, 58, 55, 47 A예요. 그죠? 대한여자중학교 38, 44, 43, 45, 30 대한여중은 90점 넘네. 조금 적네. 그지? 대한여중 손 들어보세요. 대한여중은 더 꼼꼼히 해야 돼요. 거기는 꼼꼼이들만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덜렁덜렁이 남자 학생들이 없어요. 그죠? 더 꼼꼼히 해야 돼요. 그럼 대한중 볼까요? 대한중 남학생 A 45, 46, 65 영어가 좋아요. 얘들 영어 되게 잘하나 보다. 되게 잘하는 걸까? 쉬웠을까? 쉬운 거겠지, 그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자. 수학 36, 과학 35 남중마저도. 자, 이렇게 중학교에서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영어 문제를 봤을 때는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만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다 뚫고 그 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선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갖고 90점 이상을 받는 선배들이 이렇게 많네. 맞죠, 그죠?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90점이 뭐예요? 95점 이상 100점 가까이 맞아갖고 우리는 A를 다 받을 수 있을 건데. 그죠? 자, 이제 무시무시한 현실로 한번 가볼까요? 고등학교 시험지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험지는 기본 4장이에요. 중학교 시험지는 기본 2장에서 많은 학교는 3장.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기본 4장 앞뒤로 4장. 이거 선생님이 지금 8페이지 중에 3페이지만 갖고 온 거예요. 느낌을 느껴보라고. 이런 시험지를 딱 받으면 느낌이 어떨까? 숨 막히지. 자, 시험 범위가 많아요. 고등학교 가면. 지금 선생님이 이 내용을 오늘 3월 3일 날 하는 거예요. 내일 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 다가 아니기 때문에 쉬워 이까짓 거뭐 요만큼만 공부해서 100점 맞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주관식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해요. 서술형이 36점까지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자, 또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빨간 색깔 박스 쳐놓은 것들, 빨간 색깔 박스 쳐놓은 것들, 빨간 색깔 박스 심지어 이거는 시험인데 이거는 우리 범위였고 범위에서 이런 없는 문장들 선생님들이 막 내고 만들어서 넣으시고 심지어는 여기 서술형 문제들 서술형 문제 치사하다 야 서술형으로 빈칸 틀어놓으신 이게 원래 없었던 문장인 거야 교과서에는. 그럼 우리가 여기를 쭉 읽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지어내야 돼. 이 문장을 내용에 맞게 거의 주제야 주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시간에 주제 찾기는 늘 해야 되는 거야. 주제문은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영어로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말로라도 주제는 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거의 주제에서 다 시험이 나오거든. 이런 서술형 문제. 시간 없어 죽겠는데 마지막에 막 논술형 3번이 이런 거야. 이게 몇 점? 6점이야 6점. 자, 또 밑줄 친 문장의 어휘를 내용을 물어보는 거. 문장 변형과 빈칸 문장 변형한다. 또 공포의 서술형 아까 얘기했죠? 가다가 서술형 문장 막 이렇게 길어요. 막 3줄짜리 막 이런 거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필요하면은 주어진 단어를 필요하면 어법에 맞게 변형해서 쓰시오 막 이래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배들이 학교를 가는데 이거 이제 고등학교 성적이거든요. 저기가 하나도 안 나요. 선생님이 여기를 지웠었나 보네요. 이거는 어느 학교일까요? 추측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표준 편차라는 너무 깊이 들어가네. 표준 편차는 뭐냐면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말해줄게요. 표준 편차는 뭐냐면 평균점이 있는데 평균점에 많이 모여 있을수록 표준 편차 숫자가 작고요. 평균점에서 뚝뚝뚝 떨어져 있을수록 표준 편차가 커요. 숫자가. 그러면은 머리를 돌려봐. 표준 편차 점수가 낮은 학교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일까? 표준 편차 점수가 높은 학교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일까? 우와. 평균에 다닥다닥 모여 있다는 얘기는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지. 맞지, 그지? 오, 똑똑한데. 자, 우리 참고로 안양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의 표준 편차 평균은 10 후반대에서 20 정도. 15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고의 표준 편차예요. 그러면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11, 10,
14, 7. 그런데 이 학교는 그럼 공부 잘하는 학교일까 못하는 학교일까? 신성고요, 신성고. 네, 남학생들이 지원해서 가는데 A등급 비율이 그래도 높죠? 그죠? 이건 시험이 좀 쉽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학교들 좀 볼게요. 자, 인도 갑니다. 이건 어딜까요? 평촌고예요. 표준 편차가 16, 15, 20. 영어 표준 편차 20. 아까 전에 이상하다. 평범비, 평촌, 비인, 범계, 영어 되게 다 높았는데. 맞지? 근데 영어가 표준 편차가 20이 됐어. 뭔 소리? 시험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야. 이제 찐이야, 찐.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해. 근데 중학교 때 그냥 간당간당하게 90점에 걸쳐 있었던 애들은 쑥쑥쑥쑥쑥 떨어지는 거야. 맞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20이나 벌어졌어. 자, 여기 평촌고 A등급 한번 볼까요? A등급 보세요. 4, 9, 20, 12, 7 어때요? 우리 아까 중학교 때는 표준 편차가 50%였었는데 맞죠? 어때요? 고등학교 가니까 훅훅 떨어지죠? 맞죠? 90점 이상 받은 친구들이 이렇게 훅훅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자기 90점이라고 만족하면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얘들아 봐봐라, 국어 봐봐라, 국어에서 어디 등급까지 다 합쳐야지 50% 나오니? 4, 17, 21, 25 더하면 46이니까 C등급에 D등급까지 가야지 50%네. 그럼 내가 중학교 때 50%로 A등급을 받았어. 그럼 얘는 고등학교 가면 어디? C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 점수상으로만 봤을 때는, 퍼센트로만 봤을 때는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공항고 14, 17, 16, 19 표준 편차 계속 이렇죠? A등급이 어떤 거는 26, 어떤 거는 2, 어떤 거는 10, 19 막 이래요. 90점 이상 받는 선배들이 2%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자,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뭐 학교별 이거는 거는 선생님 나중에 얘기해 줄 건데, 이거 참고로 안양외고등학교나 여기 용인외대 보고 같은데 가고 싶은 사람들 있죠? 충분히 있을 거예요. 자, 안양외고 표준 편차 3, 4, 3, 3, 2, 3. A등급 92%. 용인외대 표준 편차 4, 6, 5, 5, 4. A등급 81%. 자, 이런 데를 가려는 사람들은 더더더더 미리부터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잠깐 우리 지금 막 와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 선생님이 ABCD 등급 이런 거 보여줬죠? 그죠? 아까 전에 중학교 때 ABCD, 고등학교도 ABCD가 있었죠? 그거는 무슨 평가라 그랬더라요? 절대평가. 절대평가는 그냥 절대적으로 90점만 넘으면 A. 91점이든 100점이든 할 거 없이 90점만 넘으면 A. 자격처럼 90점만 넘으면 너는 통과해줄게 이런 것처럼 90점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그런데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평가로 평가를 받는데 뒤에는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다른 걸로 뭘로 할까? 뭘로? 상대평가로. 그렇죠. 네, 역시 상대평가는 뭐야? 상대평가가 뭐야? 상대적으로 내가 80점이면은 절대평가에서 나는 B를 받았는데 상대평가에서는 내가 80점인데 내가 전교 1등이면 내가 1등급. 맞지? 그 퍼센트가 있어. 그리고 내가 몇 퍼센트까지 들면은 내가 80점이라도 난 1등급.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 되게 많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80점인데 내가 꼴등이야. 그러면 나는 5등급. 이렇게 되는 게 상대평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매정한 현실이다, 그지? 친구가 아니네, 이제. 너가 잘하면 내가 떨어져야 돼, 막 이거네. 그 생각을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자, 보세요. 중학교 성적 아까 전에 절대평가로 나온다 그랬어요. 고등학교에도 성적표에 절대평가 등급은 찍혀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한 ABCD 등급이 찍히기는 하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고등학교 성적표에서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대학교에 여러분들 입학시키는 분들이 고등학교 성적표에서 보는 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예요. 그럼 상대평가는 어떻게 나눠져요? 따라하세요. 5등급. 네, 여러분들은 이전 거는 알 필요 없고 자,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내신을 5등급제로 평가를 받아요. 5등급제로. 그런데 1등급은 자, 1등급은 몇 %예요? 상위 10%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10% 안에 우리 반이 30명이다. 그러면은 3등 안에 들면은 내가 1등급 나오는 거예요.
전교 300명이다. 그럼 몇 등 안에? 30등 안에만 들면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야, 3등 안이랑 30등 안이랑 좀 느낌이 다르지 않니? 3등은 힘들지만 30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아니야. 자, 요거 우리가 요거 좀 기억합시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내신 평가 제도 1등급은 몇 %까지다? 10%까지다. 10%까지. 2등급까지는 사실 2등급은 몇 %까지야? 34%까지야.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그 중학교 때 A등급 막 많이 나오는 게 40 몇 %까지 나왔었지. 그러면은 지금 A만 맞아도 2등급 못 들어간다는 얘기네. 맞지? 요거 이 34%는 누적이야, 누적 이렇게. 1등급 10 그러면은 2등급은 이제 24%만 2등급이겠지. 합쳐서 34%까지가 1, 2등급이란 얘기니까. 그지? 여기 옆에 보시면 선생님이 대충 써놨어요. 이런 거 되게 무섭겠지만 1등급 10%는 서울에 있는 주요 10개 대학교 우리가 가고 싶어 목표로 하는 대학교들이 1등급까지는 도전 가능하고 2등급은 인서울이기는 한데 이름 얘기하면 모르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데까지라도 그래도 가려면은 2등급까지는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선배들은 9등급으로 나눠줬었어요. 9등급으로. 근데 지금 이제 올해 고등학교 가는 선배들부터 5등급제로 바뀐 거예요. 그 올해는 이제 5등급제인 거기 때문에 옛날에 9등급 이런 걸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는 그냥 1등급만 생각을 하면 돼요. 옛날 선배들은 1등급, 2등급까지도 요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옛날 거. 근데 지금 바뀐 거는 이제 1등급 10%까지 해야지 되는 거. 왜 그런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이제 대학교로 갑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 들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서 자, 대학교 가는 방법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2개. 여기 읽어보세요. 뭐랑? 수시. 요거는 수시가 뭐예요? 아, 맞네. 수시의 숫자가 수능이라서 괜히 헷갈리네. 근데 맞아요. 정시가 수능으로 가는 거고요. 수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내가 쌓은 그 커리어 그래 내 신만이라기보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나의 모든 기록 따라서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의 줄임말이고 초등학교도 학생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중학교 1, 2, 3학년도 학생부가 있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당연히 있고요. 그 3년 동안의 나의 기록을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게 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기록은 필요 없고 그냥 11월 몇째 주에 보는 그 시험 하루만 잘 보면 가는 게 정시예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수시. 그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죠? 그냥 나는 로또 마실래 이런 사람은 정시가 좋다 그러는 거고, 아니 성실한 사람은 또 수시가 좋다는 거죠. 그죠? 수시는 3년 동안에 잘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3년이나 힘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수시에서 한 번 삐끗, 두 번 삐끗하면 사실 이제 또 그지? 그 의지가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반면에 정시는 어쨌든 3년 계속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하루만 시험을 잘 보면 또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반면에 그 하루 배가 아프면 어떻게 망하는 거지 뭐 내년에 가야지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자 수시로 대학교를 많이 뽑을까요? 정시로 대학교를 많이 뽑을까요? 당연히 수시로 많이 뽑겠죠. 정시로 많이 뽑는다 그러면 누가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겠어요? 그죠? 수시로 훨씬 더 많은 인원수를 뽑습니다. 자 수시 안에 보면은 학생부 위주라고 써져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학교생활 기록부를 주로 보는 그러한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중심,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부 교과 중심은 뭐를 중심으로 보는 걸까요? 이름에 있는데 교과예요. 교과가 뭐예요? 교과서, 교과목, 국영수사와 점수, 내신 점수. 내신 점수를 주로 보고 뽑는 게 학생부 교과고 학생부 종합은 말 그대로 학생부를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지. 내신 점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다 써주시는 밑에 써주시는 말들 이번에 그러니까 뭐 착하고 뭐 리더십 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무슨 과학 실험에서 뭔가 흥미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더 심화로 해서 거기서 이런 보고서를 써서 냈고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것 같고 또 이거랑 관련된 책을 읽었고 막 이렇게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고 또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또 아까 얘기했던 진로활동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써져 있는 학교생활부 종합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수시에서의 메인 방법이에요. 내신 점수만 가지고 가는 거랑 종합적으로 보는 거랑 이 두 가지가 메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정시는 뭘로 보고 간다고요? 수능 보고 간다고요. 수능 위주로 수능 점수 가지고 가는 게 정시예요. 옆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뽑냐고 몇 명이나 뽑냐고. 자, 전국 단위로 한번 보면 전국에 서울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뽑는 인원들의 수시 학생부 교과 내신 보고 뽑는 거, 학생부 종합 전체 보는 거, 그리고 논술 시험도 논술은 글쓰기 시험이 아니라 이과 논술은 수학 문제 푸는 거고 문과 논술은 국어 지문 읽고 영어 지문 같이 읽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자기의 뭐 분석과 이런 거 쓰는 거야. 그래서 글짓기 시험이 아니야. 논술도 결국은 내신 시험이랑 똑같은 건데 내신을 풀어 쓰는 시험인 거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보니까 전국에서 45, 23, 3%를 뽑는데요. 그러면 70, 80%를 이만큼 뽑아요. 정시 수능으로는 18%만 뽑아요. 그러면 수시로 훨씬 더 많이 뽑죠. 거기서 특히나 뭘로 제일 많이 뽑아요? 내신 시험으로 제일 많이 뽑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어디서 뽑는 거예요? 전국에서 뽑는 거예요. 충청도, 전라도, 그죠? 저쪽에서까지 다 합했을 때 이렇게 뽑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세요. 서울 20개 대학교. 아래에서 잘 안 볼 수도 있지만, 자 학생부 내신만 보고 뽑는 게 어떻게 몇 퍼센트로 줄었어요? 11%로 줄었어요. 학생부 종합적으로 보는 게 몇 퍼센트예요? 33%예요. 수능 보고 뽑는 거 몇 퍼센트예요? 39%예요. 오, 갑자기 누가 많아졌어요? 학생부 종합이랑 수능이 많아졌어요. 학생부 종합은 아까 뭐 본다 그랬어요?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써주신 것도 보고 그다음에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도 본다 그랬죠? 그죠? 내신으로만 뽑는 거는 서울 20개 대학교에서 내신으로만 뽑는 인원은 되게 적어요. 왜? 너네 학교에서 네가 1등인데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니네 학교가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인지 안 하는 학교인지 우리가 알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 종합이랑 수능이랑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인원수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계산을 못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대충 보면 6,900명, 19,000명, 5,000명 이렇게 더하면은 몇 명이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3만 명 조금 넘어요. 올해 수능 시험을 52만 명이 봤어요. 52만 명. 52만 명의 10%가 몇만 명이에요? 5만 2천 명이죠? 5만 2천. 아까 10%는 몇 등급까지가 10%였죠? 1등급까지가 10%였죠? 1등급까지가. 그래서 지금 1등급에 들어도 지금 이 수시 인원으로 뽑는 전체 인원 더하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딱 10%로 1등급 받은 학생들은 서울 20개 대학교에 수시로 모집하는 인원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시까지 더하면 그러면은 한 여기가 2만 몇천 명이니까 여기 더하면 한 비슷비슷하게 5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20개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수시 정시 뽑는 인원을 다 더했을 때 5만 명 정도가 나오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 그럼 나는 전국에 50만 명 중에서 5만 명 안에는 들어야지 뭐를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 5만 명이 공교롭게도 몇 %였어요? 10%였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1등급을 다 받던 수능을 다 1등급을 받던 그 안에 들어야지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1등급이 좋으니까는 원장쌤이 1등급이 좋으니까 1등급 받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원수를 봤을 때 1등급 비율이랑 이 비율이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5등급제로 박교 선생님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이제 좀 딱 이 두 가지만 선생님이 딱 간략하게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수능으로 우리가 방금 내신은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내신은 우리가 몇 등급제다? 5등급제다. 5등급제 중에서 그래도 몇 등급을 받아야지 내가 뭔가 계획해 볼 수 있다? 1등급. 1등급은 몇 %까지다? 10%까지다. 요거를 늘 생각합시다. 중학교 성적표에는 내가 몇 %인지가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중학교 성적표에는 그냥 ABCD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몇 %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학교 알림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막 평촌중, 비인중, 범계중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어디서 몰래 갖고 온 자료가 아니고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로그인 하지 않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자료의 사이트예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예요.
엄마들은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도. 너네들도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거기 가서 우리 학교 거를 띡띡띡띡띡 눌러보면 아까 선생님 보여준 것처럼 A등급이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몇 퍼센트 받았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90점이다. 90점이다. 근데 이번에 우리 학교 국어에서 90점 받은 애가 50%다 이러면 나는 50% 받은 거지 뭐. 맞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몇 등급이고 내가 몇 퍼센트 우리 학교 몇 퍼센트인지는 중학교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틀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틀려야 되겠다. 100점에 가까이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 수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능. 여러분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신은 5등급제다. 우리는 5등급제고 1등급이 10%까지니까 나는 10% 안에 들도록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수능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에 볼 수능은 따라하세요. 통합수능.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과목을 뭘 고르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나는 공대를 갈 거야 라는 친구랑 나는 영어 영문학과를 갈 거야 라는 친구랑 똑같은 수능을 봐요. 똑같은 수능을. 그 여러분들 별 감이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 아예 몰랐으니까. 우리의 선배들까지는 선택해서 봤어요 수능을. 과목을. 근데 여러분들은 국어도 다 공통 똑같은 과목 시험 보고요. 수학도 심지어는 수학도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요. 수능을. 또 사회랑 과목, 과학 이게 지금 큰 문제라기보다 힘든 점인데 사회도 통합 사회라는 과목을 다 똑같이 시험 보고 과학도 다 똑같이 시험을 봐요. 영어는 원래 다 똑같이 시험 봤었어요.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능을 보는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배울 과목 이름들이에요. 과목 이름들. 과목 이름이 되게 복잡하죠? 그냥 국영수사가 아니에요. 역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실생활 영어, 세계 문화 영어 막 이래요. 과목 이름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 배울 과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이런 과목을 다 공부를 하면서 1등급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내신 과목이니까.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빨간 색깔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빨간색 되어 있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냐면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 고3 때, 고3 11월 달에 볼 수능의 범위로 들어가는 과목이 이런 과목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딱 눈치챌 텐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고1 때 과학사회 과목, 고2 때 국어 수학 과목이 언제 본다고요? 고3 수능 때 과목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고1 때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신 1등급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1등급 받았어요. 물론 얘네들이 이 뒤에 다른 과학 과목들이랑 다 내용은 당연히 관련이 되긴 되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만약에 이과를 갈 친구야. 나는 공대를 가고 싶어. 공대. 막 기계 만들고 아니면 소프트웨어 만들고 막 이런 공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공대 갈 친구들은 물리학이나 역학과 에너지나 전기와 빛 이런 걸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하지만 고3 때 볼 수능에서는 통합과학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물리 말고도 화학이나 생명이나 지구과학에 관련된 내용도 수능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지어 옛날에는 선배들은 나는 공대를 갈 거야, 이과를 갈 거야 그러면 그 선배들은 1학년 때는 이런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배우지만 2학년, 3학년 때는 다 과학 과목만 공부를 해서 수능에서 과학 과목만 골라서 수능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고1 올라가는 선배들부터는 그냥 통합과학 다 당연히 봐야 되지만 이과 가는 선배들도 사회도 봐야 돼요. 사회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고. 저는 이과 아닌데요. 저는 찐 문과인데요. 저는 문과라서 저는 경영학과 갈 거예요. 아니면 저는 외국어학과 갈 거예요. 그런 친구도 과학을 수능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국영수사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공부를 짧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네, 이번 시험만 잘 보면 괜찮아. 이번 시험만 보면 끝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얘네들 고3 때까지 쭉 끌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자, 이러한 지금 특징들이 있어요. 다시 선생님 보시고 크게 그냥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내용 기억해야 될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달라. 1번 내신은 몇 등급제다? 5등급제. 언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물론 중학교 때도 5등급이지 A, B, C, D이니까. 하지만 중학교는 무슨 평가?
10% 1등급 안에 드는 걸 목표로 한다. 왜? 전국에서 서울에 있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뽑는 인원이 10% 인원이랑 똑같으니까. 됐죠? 내신은 그렇게 된다. 수능은 무슨 수능이다? 무슨 수능이다? 통합 수능이다. 그래서 수능 무슨 수능이다? 통합 수능이다. 내가 문과 간다고 해서 과학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내가 이과 간다고 해서 사회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국영수학과 다 똑같이 공부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올바로 공부하는 방법만 하고 우리 이제 영어 학습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실 테니까 자, 그래도 길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입시 얘기하는데 너무 다들 진짜 똑똑히 돼요. 너무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선생님 너무 멋있어 얘네들이 지금. 자, 지금부터 얘기할 때 딱 너네들한테 딱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올바른 수능형 학습 전략. 수능형 전략이란 수능형 학습이라는 거랑 내신형 학습이라는 걸 약간 이렇게 선생님들은 좀 구분지어서 말을 하는데 뭐가 좋고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수능형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최소 5, 1, 2, 3, 3년 내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형 학습은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말하는 거고 내신형 학습은 당장 다음 주에 있는 중간고사, 당장 다음 달에 있는 기말고사,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신형 학습은 짧은 범위를 깊게 공부하는 걸 내신형 학습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신형 학습 방법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수능도 다 통합이 됐고, 그지? 그리고 9, 1, 2, 3 때까지 다 5등급제로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 공부하는 내신형 학습보다는 길게 공부하는 수능형 학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 키워드만 읽어봅시다. 기반학습, 기반학습.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교육이 바로 이거예요. 기반학습법. 기반이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기반. 뭐 밑에 깔아주고 또 그걸 뽑아서 기초. 뽑아서 그래 뽑아 기초 느낌도 있었고 이런 거 다 한자야 얘들아. 기는 무슨 기일까? 기 기초 할 때 기자야. 반은 그릇 반자야. 그릇 반자. 그럼 기반이 뭐야? 기초가 되는 그릇이야. 여러분들의 공부를 담을 그릇이야. 여러분들의 공부를 담을 그릇. 이렇게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선생님 그만하라 이 뜻인데 맞아요? 우리? 아니죠? 그죠? 네. 자, 공부를 많이 담으려면 그릇이 넓고 깊어야 되겠어요? 작고 얕아야 되겠어요?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반을 여러분들의 공부 기반을 어떻게 하면 깊고 넓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3단계 읽어보세요. 시작! 수학, 복습. 너무 딱 뻔한 얘기죠? 하지만 이거 제대로 잘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들은 다 보면 기본적인 거예요. 맞죠?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게 참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를 내일부터 해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교육시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자. 1단계 예습. 자, 예습 읽어보세요. 5분 예습. 5분 예습. 자, 여러분들 예습 언제 하는 거냐면 전날 밤에 30분, 1시간, 2시간 동안 예습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이따가 10분 후에 수업 시작한다 그러면 딱 5분 전에 책 한 번 펴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습의 가장 기본이에요. 알겠어요? 그렇다고 어디 가가지고 예습 5분만 하는 거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학교를 갈 거예요. 내일 너무너무 중요한 첫날이에요. 내일은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담임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 영역 선생님들의 얼굴이 아니죠. 선생님들의 머리에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처음 그려주는 날이에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형들한테는 지난주에 다 얘기했어요. 첫날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완전 똘망똘망하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랑 아이 컨택 절대 놓치지 말고 고개 끄덕끄덕 필기 이런 거 엄청 열심히 하라고. 왜? 첫날 첫 그림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일단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에 여러분들 내일 학교 가면 교과서 다 받을 거고요.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다 뛰어놀고 뭐하고 하다가 갑자기 종친을 막 웃다다다 그때 들어오지 마시고 최소한 5분 전에 교실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뭘 펴고 책을 펴고 내일은 어차피 첫날이니까 당연히 어디를 들어가겠어요? 첫 교실 들어간다고요? 벌써 앉았는데
첫 페이지 들어가겠죠? 1번을 딱 펴놓고 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읽어보세요. 자, 1번 목차, 제조 단원명 제목 확인. 2번 시작. 학습 목표를 알고서 써보기. 3번 한줄 학습 목표 적어보기. 4번 수업 내용을 상상하고 수업 목표를 세우기. 자, 선생님은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선생님의 목표가 뭐였냐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오늘 목표였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건 안 하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1번, 2번은 최소한 하는 거예요. 1번, 2번은 책을 펴고 선생님이 리전장 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면은 앉아가지고 책 펴고 있으라지 책을 딱 폈는데 보니까 책이 거꾸로 돼 있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책을 펴고 그날 들어갈 부분에 목차와 학습 목표 정도는 읽어보는 거예요. 왜? 50분 동안 선생님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갈 거니까요. 오늘 내가 어디를 끌려갈까를 알고 끌려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끌고 가는 대로만 끌고 갈 거야? 끌려갈 거야? 아니지, 그지? 일단은 그날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 내가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5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실 건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습의 첫 걸음이에요. 알겠습니까? 미리 읽어보고 수업 목표 세우면서 내가 배울 내용에 대해서 호기심을 키우는 거예요. 호기심. 오늘 뭐 이거에 대해서 오늘 화산의 분출에 대해서 배운다고? 그 정도만. 알겠나요? 자, 예습. 자, 이제는 수업으로 갑니다. 지금도 사실 수업 중이에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레파토리가 한참 넘어와서 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오늘은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지금 내일도 이 여러분들이 이쁜이들이 각 학교에 쫙 퍼져가지고 각 학교에 쫙 퍼져가지고 거기서 각 방마다 앉아가지고 너무 멋있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 같은 확신이 있는데 자,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수업 시간에 목숨을 걸어라. 1번 경청 학습 목표에 임하여 집중. 2번 표현 문맞춤 제스처 대답으로 참여. 3번 필기 정해진 색깔과 방식 교과서에. 4번 질문 적극적 참여의 방식 선생님을 내 것으로 만든다. 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쉽게도 선생님은 자료를 미리 못 나눠줘서 필기를 하는 친구들은 좀 소수긴 하지만 막 뭔가 쓰는 것도 선생님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용 쓰고 있는 거라는 거 너무나 멋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수업 시간에 요 네 가지를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질문까지는 너무 힘들다. 질문은 하는 게 좀 너무 나는 그거는 너무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방법으로라도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좋고 또 질문하세요라고 선생님이 많이 쓰죠. 이제부터는 질문합시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질문하실 시간을 주시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하시는데 막 맥을 끊으면서 질문하는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이 질문하실 시간을 주시거나 할 때는 개별적으로 모르는 걸 체크해놨다가 질문을 꼭 해야 되고 자, 그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경청, 표현, 필기. 경청, 들을 경, 들을 청인데 선생님은 저기서 경자가 들을 경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공경할 경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공경할 경. 그럼 경청이라는 거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걸까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으면 아무리 졸리고 피곤하고 재미없고 지루하다 그래서 책상에 엎드려질까요? 책상에 엎드려질까요? 앞에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앞에 선생님을 공경하는데 어른은 노인을 공경하라 공경하는데 엎드려질까요? 아니에요. 너무 졸리면 꼬박꼬박 조는 한이 있어도 그죠? 꼬박꼬박 졸다가 갑자기 고개가 확 뒤로 넘어가거나 그죠? 그러는 한이 있어도 엎드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엎드린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도 한 명도 없지만 내일부터 학교에서도 절대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다. 뭐를 기반으로? 이거를 기반으로 들으려면 아까 5분 동안 그걸 해내야 되겠죠. 가끔 선생님도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도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 열심히 듣는 어린 오빠들이 있어요. 정말 여기 지금 이제 표현에서도 말할 거지만 눈 맞춤, 아이 컨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 컨택. 지금도 선생님이 여기 지금 한 50명 가까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선생님 다 보면서 하고 있어요. 아마 자기들이 알 거예요. 선생님이랑 최소 한 번 이상은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앞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앉아 있어도 다 이렇게 보면서 눈 맞춤이 다 돼요.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요. 앞에서 말하는 연사들은 무의식적으로 입력이 된다니까요. 무의식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저 학생이 열심히 듣고 있구나.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얘기한 게
선생님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100명이 앉아 있어도 선생님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바로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다시 아까 얘기하는 걸로 돌아가서 선생님도 수업을 하다 보면 엄청 열심히 듣는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여도 눈이 안 움직여요.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해요. 그거 뭐예요? 집중이에요 그게? 멍 때리는 거죠? 네. 또는 열심히 보고 있긴 있는데 멍은 아니야. 이렇게 움직여도 눈이 따라는 와. 근데 열심히 그래서 보고 있어. 근데 선생님들은 자 그래서 이번에 3번 이번에 답이 뭐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언니 오빠들은 이렇게 해요.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안 듣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하지 않아서? 뭐야? 뭘 안 해서?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저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음악 듣는 것처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번 표현 아까 얘기했죠? 아이 컨택. 그리고 제스처는 뭘 말하는 거야? 손짓 발짓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뭐 설명하실 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막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된다 알아듣겠다 하면 끄덕끄덕 맞죠? 모를 때는 질문해야 돼. 근데 질문을 못 하겠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해. 약간 이렇게.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선생님들은 너네들이 눈에 다 들어와. 특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더 눈에 들어와. 근데 너네들이 여러 가지 상황상 발표를 많이 못한다는 것도 알아. 근데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이쁘게 보고 있는 그 친구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해.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인지가 되겠어? 오케이 알아듣는구나. 오케이 넘어가자 이렇게 돼. 근데 선생님이 또 막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친구들 몇몇이 막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넘어가자 이렇게 할까? 자 어때?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다시 설명해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바로 뭐야? 선생님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야. 알겠습니까? 자 이거 듣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부터 써먹어. 왜 내일부터 써먹어? 오늘도 지금 올라가서 수업할 거잖아. 그지? 올라가서 한번 시험해봐. 라이리 쌤이 과연 몇 개 되는지 엠마 쌤이 몇 개 되는지 한번 해봐. 누구께 되는지 한번 해봐봐. 알겠어? 선생님 말이 맞는 틀리는지. 자 그 다음에 필기.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 내용 필기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막 열정이 뻗치는 친구들은 속기사야 속기사. 막 선생님 말한 거 다 받아 적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고 어떤 내용만? 중요한 내용 또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어디다가 필기해라? 교과서에 필기해라. 내일부터 여러분들 포스트잇도 좋고 예쁜 연습장 한 것도 좋고 다 좋긴 좋은데 그런 거는 우선이 아니고 제일 우선 어디다 필기해야 돼? 교과서에 필기해야 돼.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 밑줄 치고 그 중요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옆에 여백이나 이름이다 필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도 아마 말씀해 주시겠지? 질문 얘기했고.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4차. 복습입니다. 복습. 4차 복습이라고 써져 있어요. 복습.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하지 않겠지만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요거 습관 들여보세요. 이건 중학교 3학년 가면 고등학교 1학년 가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근데 중학교 때 연습이 안 돼 있고 습관이 안 돼 있는 선배들은요.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결국 이걸 못하면 수시는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수시는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수시가 뭐였어요? 아까 전에 학교 생활 기록부, 학생부 내신이나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교 가는 전형이 그거였죠? 그죠? 복습을 꾸준히 해야지 내신 기간에 뭐 하루 세고 이틀 세고 한다고 고등학교는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복습을 꾸준히 해야 내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내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잘 치러야 수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중간에 내신 다 망해가지고 말아먹고 정시로 가야 되는데 정시는 하루에 시험 잘 봐야 되는 거고 게다가 심지어는 정시 때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누가 또 우르르 몰려오냐면 재수생들이 몰려와요. 그러면은 재수생들은 고3 졸업하고 1년 동안 2년 동안 그 사람들은 수능 공부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랑 내가 고3 때 나랑 걔랑 이게 되겠어요?
그 걔가 아니죠. 나보다 최소 한 살은 많을 테니까. 그죠? 그 정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4차 복습을 꼭 해야 되는데 읽어보세요. 1차 복습부터 시작. 1차 복습, 주어진 부분, 다시 학습 목표. 자, 우리 한번 플로우를 정리를 해봅시다. 내일 이제 학교 갔어. 중간에 쉬니까 10분 있잖아. 10분이 쉬는 시간인데 예습이 몇 분 예습이었지? 그 복습이 몇 분 복습이지? 5분. 3분으로 줄일까? 선생님이 줄여주면 좋아? 선생님이 줄여주면 돼? 자, 이거는 이제 학교니까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되 학교가 아니라면 학교가 아닐 때는 그만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공부하기 전에 미리 보고 끝나고도 끝났다 딱 덮고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도 한 번 더 봐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끝나고 가방 막 무로 싸고 막 선생님 가시지도 않았는데 가방 싸고 막 그거는 정말 땡. 그지? 끝나면 뭐 셔틀 이런 제약이 없는 환경 하에서 끝나면 바로 덮고 나가고 이거 아니고 다시 아 맞네 오늘 화산 분출 배웠는데 아 이런 과정으로 배운 거네 한 번 더 직후 복습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기억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자 1번 직후 복습, 자 2차 복습 읽어봅시다. 시작. 당일 저녁 중요 과목 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습관이 내일부터 딱 26일만 연속으로 하면 여러분들 습관 들어요. 사람이 습관 생기는데 26일이면 습관 생긴대요. 26일. 자 그러면 당일 저녁에 오늘 학교 끝났어.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저는 오늘 가오면 10시 끝나면 집에 오면 11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이제 학교에서 6교시를 했어요. 오늘 6교시 수업 시간 중에 1, 2, 3, 4, 5, 6교시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중요 과목이 국어랑 수학이랑 사회가 들었었어요. 영어랑 과학은 일단 없었어요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올 때 오늘 배웠던 6교시 중에서 중요 과목 국영수사가 5개 중에 들었던 교과서는 갖고 오는 거예요 집에. 갖고 오는 거예요. 사물 안에 넣어놓고 다 빈 가방으로 떨렁떨렁 안에다 담요랑 막 이런 것만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국영수사가 과목 중에서 오늘 들었던 과목만 집에 갖고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만약에 오늘 학원이 없어 그러면 땡큐고 오늘 학원 있어 그럼 놔두고 학원 갔다 오세요. 학원 갔다 이제 집에 와서 밤에 그럼 밤에 와가지고 나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1시간만 2시간만 유튜브 뭐 집에서 허락하시면 할 건 하지만 딱 30분만 빼놓고 뭐 하는 거예요? 중요 과목 책을 딱 펼쳐요. 그럼 아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내 걸로 만들었죠? 뭐 하면서? 경청과 또 표현과 또 뭐 하면서? 필기하면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열심히 들었으면 내 책을 딱 펼쳤을 때 오늘 내 국어, 수학, 사회 책에는 아마 입줄 쳐져 있고 필기가 돼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책을 딱 핀 다음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노트 한 권 산 거를 딱 꺼내 놓으세요. 그 노트 표지에다가 딱 쓰세요. 1등급 노트 이렇게 쓰세요. 1등급 노트. 이게 나의 1등급 만들어주는 노트예요. 그리고 이 노트에다가 뭐를 베껴 쓸까요? 교과서에 교과서 다 베꼈어. 교과서에 있는 중요 내용 그렇지. 교과서에 있는 중요 내용만 내 1등급 노트에다가 베껴 쓰는 거예요. 이거 30분 넘을까요? 3과목 하는데 그리고 베껴 쓰는데 물론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베껴 쓰면 안 되고 그 베껴 쓸 때는 그런 거 틀어놓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서 써야 되겠지? 복습이니까 맞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복습을 2차 복습을 해요. 그럼 그날 이제 나 1등급 노트가 채워졌어요. 다음 날도 또 똑같아요. 또 2과목 들었어? 땡큐야. 오늘은 미술이 2시간 잤다 말이야. 그지? 중요한 과목만 또 갖고 와. 또 써 이렇게 하면 비법 노트가 채워지겠죠. 무슨 과목으로? 중요 과목. 국영수사가 과목으로 채워지겠지. 그지? 저기는 이제 집중력이 이제 한계에 다 있어. 새로운 즐거움 찾고 있어. 이러면 이제 선생님의 머리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야. 좋아? 원해? 자, 3차 복습 읽어봅시다. 시작! 주말 복습, 비법 노트, 리마인드. 3차 복습은 언제 하는 겁니까? 주말에 하는 겁니다. 주말에 뭐를 읽어보라고요? 비법 노트. 비법 노트가 뭐였어?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썼던? 1등급 노트라고 썼던 그것만 읽어보는 거야. 맞나요?
불가능할까요? 뭐 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솔직하게 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요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네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너네 거예요. 이제 너네 거예요. 선생님이 너네들 집에 다 가정 방문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10시에 띵동띵동 자 현관 그거 봤는데 핸드폰 봤는데 리즈쌤 박수 이번 1등급 노트 펴봐라 이럴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3차 복습 주말에 비법 노트 위주로 읽어봐라. 4차 복습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챕터가 끝나면 마인드맵 배워라. 마인드맵이 뭡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렇죠? 뭐를 배웠으면 영토의 확장 이건 역사가 뭐 사회강의인가 본데 영토의 확장이면은 뭐 어디로 해서 광개토대왕, 근초고왕, 뭐 진흥왕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쫙쫙쫙쫙 뻗어 나가는. 그지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꼭 무조건 저렇게 거미줄 모양만은 아니에요. 내용에 배우는 내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챕터가 끝나면 이렇게 한번 백지에다가 저렇게 마인드맵이죠. 맞나요? 네. 저런 거를 꼭 하는 습관.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 해봤냐 아니면은 고등학교 돼갖고 처음 하냐에 따라서 속도와 퀄리티와 그런 것들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복습까지 해서 기반학습 3단계를 알려줬어요. 자 다시 정리해봅시다. 선생님이랑. 자 오늘은 일단 선생님이 1부가 뭐였지? 중고등 교육과정과 평가제도 2부가 뭐였지? 디지털 개인 3부는 영어학습인데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교육시켜 주실 거고 문법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독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어휘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교실에서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실 거고 일단 이 두 가지. 자 중학교는 무슨 평가인데? 전체평가인데 고등학교 가면 산지평가 몇 등급제가 된다? 5등급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몇 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자? 1등급을 몇 %까지다? 10%까지다. 고등학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너무 A등급에만 목숨 걸고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 학교는 A등급이 몇 %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요거 그대로 고등학교로 얹어 들어가면 나는 2등급도 아니고 3등급이 되는 거야. 3등급이면 G당으로. 맞죠? G당에서 이름 알아주는 학교를 못 가요. 3등급이.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중고등학교 얘기했고 2번 대입은 우리가 대학교로 가려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수시랑 정시가 있고 수시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학생부를 정시는 뭘로 가는? 수능으로 가는 그런데 수시든 정시든 간에 어쨌든 얘네 둘이는 꾸준히 공부를 해야지 되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을 학습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무슨 학습법이었지? 기반학습법. 기반학습법은 내 공부의 그릇을 넓히는 학습법이 기반학습법이다. 그래서 기반학습은 몇 단계로? 3단계로. 너무 뻔한 얘기긴 했지만 사실 뻔해서 힘든 거였는데 3단계 뭐였지? 예습, 수업, 복습. 예습은 언제? 공부 전에. 뭐만 한번 읽어보자. 네. 자, 책, 표지, 단원명. 따라하세요. 단원명. 가슴 목표. 단원명. 가슴 목표. 두 개 읽어봐라. 알았죠? 선생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실지를 알고 가자. 예습. 자, 수업 시간에는 뭐를 하라 그랬지? 경청과, 교연과, 필기와, 발표 또는 질문과. 발표 너무 좋지. 발표 좀 많이 해. 발표 알았지? 선생님이 자 발표할 사람 이렇게 하면 다 손 들어. 어차피 다 손 든다고 다 시키지 않잖아. 일단 지르고 봐. 일단 손 들어. 그래서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손을 들었다고 다 시키진 않지만 내가 손을 들었는데 다른 친구를 시키더라도 선생님 머릿속에는 인상이 남는다니까. 적극적이야. 근데 나는 들어도 안 시킬지 시킬지도 모르는데 안 들고 있어. 그럼 선생님 머리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 소극적이야. 참여 안 해. 이렇게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마지막 그 수업 시간에 이 네 가지를 중심적으로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3번은 조금 어려웠지만 우리가 좀 해보자. 뭐였죠? 복습. 복습은 몇 차로? 4차로. 1차 복습은 언제? 수업 끝나고 다시 뭐를 읽어본다? 학습 목표. 아까 전에 뭐지? 단어 넣으면 학습 목표. 요거를 다시 읽어본다. 2차 복습은 언제? 당일 저녁에 뭐를 쓴다? 비법 노트 또는 1등급 노트를 쓴다. 3번은 언제? 주말에 뭐만 읽어본다? 비법 노트만 읽어본다. 마지막 4번은 언제? 강의 끝나면 뭐를 그린다? 지금 대답은 다 너무 잘했어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자. 할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의 학습 목표는 선생님의 목표는 사실 오늘 선생님이 지금 자 끝났습니다 인사 사랑합니다 하고서 헤어져서 선생님의 목표가 달성되진 않아요. 선생님의 목표 강 끝났어, 강 1학년 강의 끝났어 이랬다고 선생님이 달성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의 목표가 달성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공부를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됐을 때 저 진짜 그렇게 좀 해봤더니 좀 잘 돼요. 공부가 잘 돼요. 성적이 잘 나와요. 뿐만이 아니라 저 되게 금방금방 외워져요. 저 이번에 시험 대비하는데 많이 힘들진 않았는데요. 선생님 점수가 잘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사실 선생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선생님의 목표는 너네들한테 달린 거고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 들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올바른지, 내가 대학교를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 들었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아직 안 갔어요. 물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많이 중학교로 가기 때문에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 친구들에 의해서 다 까발려지겠지만 적어도 내일 첫날 담임 선생님하고 만났을 때는 담임 선생님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하얀 도화지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들의 머리에는 정말 내가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집중 잘하고 너무 이쁜 녀석이구나. 그래, 한번 3년 동안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어디서 또 저런 애가 왔어. 정말 힘들다. 선생님도 막 1교시인데 선생님이 1교시인데 마음속에 집 가고 싶어. 막 그러실 건지 아니면 불끈불끈 막 선생님이 내 선생님 되게 잘했어 정말 그러실 건지는 너네들한테 달려. 선생님한테 잘 보이라고 학교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알죠? 공부도 하기 싫어 죽겠고 공부 내용도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런데 선생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이쁘게 하고 있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맞죠? 내일부터 하루하루를 잘 쌓아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어느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더라도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나요? 네. 알겠나요? 네. 차렷.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앉아서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 이 들은 내용을 내일부터 잘 실천해 주기 바라면서 우주 원장쌤의 목표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는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이쁜이들 내일부터 중학교 생활 즐겁고 보람있게 할 수 있기를 선생님 바랄게요. 내일 입학 미리 축하하고 내일 학교 잘 갔다 오고 우리 수요일 날 또 만납시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